지금 유럽에 미친 폭염이 왔잖아요.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등 유럽인들이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생전 처음 맛보는 폭염 때문에 난리가 났고, 이 폭염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안절부절 못하시다가 한국의 이 세 가지가 폭염의 장땡이라고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 유럽에서 갑자기 주목을 받으면서 엄청난 판매를 보이고 있대요. 일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구권 트렌드 세터들이 한국인들의 여름 일상을 보면서 뒤에서 어떤 가스라이팅을 엘레강스하게 했는지 아세요? 한국인들은 왜 저렇게 햇빛을 무서워해? 왜 저렇게 얼음물에 집착을 해? 하면서 문화적 우월감 프레임으로 다들 오셨단 말이죠. 유럽에서 여름 햇빛은 공원에서 온몸으로 흡수를 해야 할 신성한 축복이었고 얼음물이나 햇빛 차단은 나약함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폭염의 영혼까지 타들어가고 있던 유럽인들이 지금 자존심이고 종주국 헤리티지고 나발이고 한국의 이 세 가지를 구하려고 매장 오픈런을 하고 있대요. 첫 번째는 바로 한국의 눈꽃 빙수예요. 지금 유럽에서 난리가 났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럽이 어떤 동네예요? 전 세계 디저트 시장을 지배하는 젤라토와 소르베, 파티세리의 본고장이고 이에 대한 자부심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콧대 높은 힙스터들이 한국의 눈꽃 빙수를 먹으려고 뼈까지 타들어가는 티약볕 아래 줄을 서고 있대요. 이게 단순히 K-드라마에서 봐서 신기해서 먹는 걸까요? 아니죠. 자본주의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한국의 눈꽃 빙수에는 아주 정교한 신체 연력학적 과학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유럽 사람들이 먹던 젤라토나 헤비한 아이스크림은 유제품과 유지방 함량이 극도로 높아요. 문제는 인간의 몸이 고지방 음식을 소화시킬 때 내부에서 엄청난 대사열을 발생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때는 달콤하고 시원한데 돌아서면 속이 더 뜨거워지고 갈증이 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한국의 눈꽃 빙수는 달라요. 우유나 물을 미세하게 급속 냉동을 해서 갈아내니까 얼음 표면적, 그러니까 얼음이 공기랑 닿는 면적이 일반 각얼음보다 훨씬 넓어요. 그래서 입에 넣는 순간 열을 순식간에 빼앗아 체온이 즉각적으로 확 떨어지고 지방 함량이 낮으니까 체온이 다시 급하게 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디저트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디저트 형태의 개인용 냉각 기술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현지 아이스크림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의 빙수를 먹을 때는 먹을 때뿐이고 금방 또 갈증이 나는데 얘는 갈증을 긴 시간 동안 없애준다고 지금 소문이 나면서 찾고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극한 상황에 처하면 자기가 평생 지켜온 취향과 문화적 자존심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생각과 현실이 충돌할 때 느끼는 불편함, 즉 인지 부조화라고 불러요. 나는 유럽의 진짜 젤라토파야. 라는 신념을 갖고 있던 유럽인들이 40도 폭염 앞에서는 그 신념을 빛의 속도로 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존이 자존심을 이기거든요. 지금 유럽인들이 한국 빙수 매장 앞에 줄을 더 많이 서게 된 건 취향이 바뀐 게 아니라 몸이 먼저 항복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경제적으로 무서운 신호냐면요. 프랑스 주요 미식 매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파리 필수 방문지로 한국식 빙수 카페를 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빙수 식문화 콘텐츠가 다른 유럽 대륙들의 표준 여름 메뉴로 편입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스타벅스가 전 세계 커피 문화를 바꿨던 것처럼요. 아니, 한국 빙수를 뭐 이렇게 거창하게 분석을 하냐? 그냥 얼음 갈아서 파 던진 흔한 여름 식품이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한국 반대편의 젤라토 종주국에서는 이 한국 빙수 하나 때문에 지금 디저트 업계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생겼다니까요? 이번 최악의 폭염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유럽에서 난리가 난 게 뭐냐면 바로 한국산 양산, 한국의 양산 문화인데요. 전 세계에서 양산 문화가 가장 크게 발달한 곳이 한국이에요. 해외여행 갔을 때 한번 보세요. 현지인들 양산 안 쓰잖아요. 한국만 유난히 많이들 써요. 예전에 유럽 사람들이 한국 여성들이 양산 쓰는 거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저렇게 하얀 피부에 집착을 해? 유난이다, 유난이야, 막 이랬어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유럽인들한테 햇빛은 차단하는 게 아니라
잔디밭에 누워서 온몸으로 흡수를 해야 하는 축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햇빛이 축복이 아니라 재난이 됐어요. 온열 질환자가 폭증하니까 이제 유럽인들도 이제 햇빛을 막아야 산다 라는 생존 공식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인들의 구원자로 등판을 한 게 바로 한국의 양산 기술이고 한국의 양산 문화예요. 지금 중국산, 베트남산 이런 거보다는 퀄리티 좋다고 소문이 난 한국산을 가장 먼저 직구로 구매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한국 양산은 스마트폰보다 가벼운 100개의 초경량 무게에다가 내부에는 완벽한 암막 코팅이 되어 있어서 자외선을 99.9% 완벽 차단하고 양산을 쓰는 순간부터 그늘 아래 온도를 즉각적으로 5도 이상 떨어뜨리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준다고 지금 소문이 나서 그래요. 유럽인들 눈에는 이게 그냥 천조각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항시 대기 중인 걸어다니는 나만의 최첨단 개인용 그늘막 인프라로 재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원래 기능성 차단 섬유 기술은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나 군사용 장비에서나 다루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양산 회사들은 이걸 매일 들고 다니는 일상 패션 소품 카테고리로 부드럽게 안착을 시켜놨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 주요 언론들이 지금 한국인들의 여름 지혜를 배우자고 나서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소비재 카테고리가 통째로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신규 카테고리 창출은 한국 양산 회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이 열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덩치가 산만한 유럽 형님들도 폭염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한국산 양산을 사고 있다네요. 한국 양산 문화가 가장 스마트하고 트렌디한 생존 전략으로 지금 완벽하게 리브랜딩 됐어요. 선생님들, 진짜 짜릿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진짜 압권이에요. 바로 한국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유럽 역습이에요. 이건 지금 진짜 자본주의 문화 전쟁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압권인데,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프랑스 사람들의 커피 부심이 얼마나 높은지는 다들 아시죠? 커피란 자고로 뜨겁고 진한 에스프레소 잔에 설탕 한 숟갈 털어 넣는 것만이 진짜 예술이다. 차가운 얼음물에 샷을 섞는 아메리카노는 커피에 대한 모욕이다 라면서 아주 진지하게 한국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폄하했었고, 한국인들의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문화는 서구권 에스프레소 순혈주의자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식습관으로 보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지의 온도가 40도를 뚫고 올라가는 대폭염 시대가 도래하니까 뜨거운 에스프레소를 마시다가는 진짜 기절할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유럽 젊은 층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우리도 이제 앞으로 얼어 뒤져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국 문화에 편입되겠다 라며 백기를 든 거예요. 갈증으로 타들어가는 목구멍에 수분도 엄청나게 보충해주면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카페인도 수급해주고 뼛속까지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주는 한국식 아아의 미친 마력에 엑셀을 밟기 시작했어요. 한국 아아의 매력을 폭염 속에서 깨달아버린 거죠. 이게 왜 지금 거대한 경제적 사건이냐 하면 유럽 커피 매장들이 현지 매장 메뉴판에 아이스드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코리안 스타일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국가 명칭을 브랜드화해서 전면에 내걸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자본주의 시장에서 한국이 더 이상 서구권의 문화를 받아먹기만 하는 문화 수입국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 규격을 제정하는 레퍼런스, 그러니까 표준 기준점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는 증거거든요. 커피는 원래 유럽이 문화적 종주국이라고 행세를 하는 영역이잖아요. 이 영역에서조차 한국식 소비 습관이 이렇게 표준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건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됐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 그냥 폭염 때문에 일시적인 거 아니냐? 폭염 지나가고 여름 끝나면 유럽 오빠 언니들이 다시 뜨거운 에스프레소로 다 돌아갈 텐데 호들갑, 아주 개호들갑을 떤다. 비 올 때는 짬뽕 말고 국뽕 오질나게 한 사발 들이켜라 라고 하실 텐데 저도 이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자본주의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의 소비 습관이라는 게 한번 편리함과 쾌적함을 경험하게 되면
절대 예전으로 100%안 돌아가요. 그리고 이걸 행동 경제학적으로는 톱니 효과라는 정말 무서운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높아진 편리함의 기준점은 낮아지지 않고 고정된다는 원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유럽인들이 이번에 폭염을 이겨냈다고 내년에 다시 뜨거운 에스프레소만 고집을 할까요? 아니에요. 이번에 뼈가 시릴 정도의 시원함, 얼음 가득한 아의 짜릿한 효율성을 뇌와 신체에 각인하게 되면 그 편리함을 계속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매년 여름마다 집 앞 카페에서 빙수를 먹고 가방에서 슬쩍 양산을 꺼내서 쓰고 한 손에는 수액을 꽂은 채 출근길이나 퇴근길을 재촉해요. 이게 너무 당연한 일상이라 이게 글로벌 무기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 없을 거고, 선생님들은 수십 년 동안 폭염과 싸우면서 어떻게든 더 시원하게, 어떻게든 더 효율적으로라는 생존 방법을 개발해 오신 거예요. 한국인들의 수십 년간 누적된 생존의 지혜가 도도하던 유럽 대륙의 풍경을 지금 재정의하고 있어요. 우리의 여름 습관 하나하나가 이제는 전 세계 생존 기술이자 산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눈꽃 빙수기계에 돌아가듯이 눌러서 제 마음에 팥고물을 가득 채워주세요.